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기사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 얘기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 기사를 찾긴 찾았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믹스업되어 있긴 한데, 어떤 부동산에 어떤 관련된, 부동산이 얼마나 좀 참 대단한 건지,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는 또 무서운 건지, 특히나 많은 부동산이 있지만, 여기 캐나다 살고 있으니까, 밴쿠버 부동산, 특히 또 토론토 부동산, 요 양대 도시, 혹은 뭐 캘거리나 에드먼턴 이런 쪽 도시의 대도시 쉽게 얘기하면 그죠, 오타와도 포함 되겠죠. 이런 대도시들에 있는 부동산들이 참 얼마나 참 무서우면서도 대단한 건지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랑 제 은퇴 관련 얘기랑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분리하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탈.ca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건 평균 가격인 거예요. 평균 가격. 평균 렌트비가 무려 2,188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2,200불이나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와, 세상에 너무 대단하다. 아니네. 여기 애니얼은 9.3%고, 그러니까 1년에는 지금 9.3% 오른 거고, 먼스 투 먼스가 8.8%.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든 거의 10%씩 올랐으니까 정말 이걸 이렇게 보면 렌트가 너무 힘든 건데, 그죠? 렌트 사는 건 너무 어렵고,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밴쿠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밴쿠버 1등이에요. 근데 밴쿠버도 뭐 노스 밴쿠버, 이스트 밴쿠버 다 나눠져 있긴 하지만, 통칭해서 밴쿠버 여전히 전국 1등, 우리 벤 브라더스 여전히 1등 하고 있고, 그다음 2등은 또 버나비. 토론토보다 2등, 3등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여기 자료가 뭐 완전 대표성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뭐 2등은 뭐 그 토론토, 뭐 3등은 버나비, 2등이 또 버나비였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쭉 보다 다 아는 건데, 저 보면 놀란 게, 세상에 써리도 전국 12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 한 개짜리가 무려 2,100불. 뭐 변화가 좀 있긴 하지만 큰 의미 있는 변화 아니고, 방 하나만 생기면 갑자기 2,500, 방 두 개짜리구나. 방 두 개가 갑자기 빵 뜨면서 2,543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이게 써리도 사실은 막 이렇게 막 선호하는 지역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써리도 전국에서 12등을 한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 에드먼턴 엄청 뜨고 있고, 캘거리 엄청 뜨고 있어요. 정말 많이 뜬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국에서 25등, 31등.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확 뜬 게, 많이 이제 싸서 좋은 거죠. 많이 떠도 어떻게 보면 다른 데랑 비교하면 그래도 어폴더블하다. 살만한 지역인 거예요. 알버타 찾아놨구나. 알버타는 임대료 상승세가 매섭다. 연간 16.4%가 인상이 됐대요. 에드먼튼 임대료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래요. 근데 에드먼튼은, 저는 이제 에드먼튼 옛날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서 막 알아보고 했는데, 에드먼튼 임대료가 정말 쌌어요. 캘거리에 비해서도 되게 많이 쌌어요. 근데 싸도 뭐 시골보다는 높긴 하겠지만, 모든 게 잘 갖춰진 도시치고는 경쟁자도 많아요. 거기는 왜 이렇게 렌트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러니까 임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임대 사업하는 그런 컴퍼니도 많고, 그래서 임대료 되게 쌌어요. 그래서 공실률이 좀 높았고, 근데 요즘에 알버타가 엄청나게 뜨면서 임대료 상승률이 전국 최고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대단한지 볼게요. 실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일단 써리 지역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보면은 스튜디오 룸을 한번 봐볼게요. 자, 빵개짜리를 해보니까 뭐 2,100불짜리 하나 나왔고요. 그죠? 와, 영배도 많네. 크기도 그렇고. 여기는 조금 외곽인데 뭐 아마 회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1,825불.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그냥 한 1,900불 정도 잡고, 요즘 워낙 비싸졌으니까 1,900불 정도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여기 가격이, 원룸 같은 경우는 30만 불이 안 나와요. 30만, 진짜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체감하는 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30만 불이 안 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볼까요? 자, 아까 계산하다 말았는데 딴 거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자, 뭐 우리 900불 평균적으로 잡고 12월 달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1년의 평균 임대료가, 여기서 이제 뭐 텍스 이런 거 다 빼는 거 말고 그냥 우리 대략적으로 계산합시다. 편하게. 22,800불이 나오는데, 평균 가격 30만 불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30만 불로 나눠 볼게요. 30만 불로 나누면 여기서 곱하기 이제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가
임대 수익이 세상에 7.6%. 이거 계산이 보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콘도피 빼고 무슨 비 빼고 뭐 그 뭐죠? 텍스 프로퍼티 텍스 빼고 또 기타 등등 빼면 많이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참 놀라운 수치가 나오긴 나와요. 7.6%가 나왔습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그 부동산이 무서운 이유, 왜 부동산이 지금 정말 참 놀라우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막 5% 이상 나오는 데가 지금 많아졌어요. 가격이 좀 떨어졌고 임대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상태다 보니까, 자,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가 임대 뭐 어떤 수익률이 이게 뭐 5% 6% 나온다. 그러면 워낙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여기서 나오면 작은 제일 싼 것들이 지금 3억짜리잖아요. 3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평생 3억을 저는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평생 번 돈이 저거 될지 모르겠는데 통장에 꽂혀본 적도 없어요. 평생 동안. 그죠? 생각해보면 빛은 저거보다 많이 있지. 그죠? 근데 어쨌든 저렇게 큰 덩어리 큰 게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거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캐나다 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제도화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렌털.ca 같은 경우에서 봐도 이렇게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가 시스템이, 이거 민간 회사 아닙니까? 잘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BC 어세스먼트 들어가면 우리 집 얼마인지, 우리 집 옆집이 얼마인지 공시지가가 그냥 주소만 치면 드라락 나와요. 그래서 이게 거기 히스토리 나옵니다. 얼마에 팔렸는지.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사이트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찰화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돈을 벌 수 있는 걸 어떻게 믿어? 자, 공신력 있게 어디서 그거를 지금 주관하는,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게 수치화돼서 존재하고 있고요. 또 민간 기관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프레이저를 하잖아요. 또 이 집이 얼마나 이제 가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뭐 은행이랑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다. 그러면 니네는 서로 론을 주는 사이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그래서 제3자에게 어프레이저를 맡깁니다. 평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얼마 정도 되네.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되네. 그죠? 그런 평가가 너무 수치화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냅니까? 프로퍼티 텍스를 냅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높은 세율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세율을 내는 이유는 이렇게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의 가치를 뭐 보증까지는 아니겠지만 수치화시켜서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아주 곤고하게 만들어 놓은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뭐 자주 얘기하는 건지는 아니었지만, 자, 정부 관계자, 정치인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길 원하냐? 떨어지질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뭐 많은 사람이 뭐 있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뭐 은행이 만약에 은행은 우리 개인들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뭐 원하지 않죠. 그죠? 누가 원합니까? 자기 부동산 가치가,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건데. 자, 그렇게 보면은 은행 같은 경우도 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원하냐? 은행이야말로 부동산을 담보 잡아서 얼마나 많은 론을 빌려줬겠어요. 그죠? 떨어지기 원치 않아요. 국가에서 떨어지기 원하냐? 떨어지지 원치 않죠. 왜? 여기서 텍스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세금 텍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누구도 사실상 뭐 동결까지 모르겠지만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파생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 얘기까지 했다가는 지금 얘기가 너무 장황하게 되니까, 지금도 장황해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수치화된 자산을 많은 곳에서 뭘 합니까? 이걸로 집의 평가, 집은 얼마 정도 하네, 이거를 제3자 또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통해서 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홈 이퀄티 라인 오브 크레딧 이걸 해주는 은행도 있고 정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돈을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또 딴 얘기 또 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부동산이 참 무서운 게 제도화 되어 있고 그리고 수치화 되어 있어요. 이게 제도화만 잘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수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우리는 현찰로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부동산 움직이진 않지만 자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섬나라를 가면 뭐 피지 쪽인가요? 그 섬나라 가면 이제 큰 돌 같은 거를 이제 그거를 현찰로 막 들고 다니 뭐 그걸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현찰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수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게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 부동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집이 얼마지? 평가가 애매한 거죠. 근데 여기는 평가가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뭐 관리받는 그 기관들 또 은행들 또 어프레이즈를 하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수치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더욱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 집을 빌리면 얼마에 낸다라는 게 너무 수치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참 무섭다. 부동산이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자산이 되고 있다. 이미 돼 있고 이게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 캐나다 자산은 왜 이렇게 비쌀까? 밴쿠버 부동산 왜 이렇게 비싸지? 토론토 부동산 왜 이렇게 비싸지? 사람도 별로 안 사는데 다른 뭐 미국이나 뭐 그런 대도시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나라인데 캐나다는 그죠? 왜 이렇게 비쌀까?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자 보시면 특히 도심지는 자 우리 지금 외곽 지역은 막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나고 있어서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또 어느 나라처럼 이렇게 대홍수도 별로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막 대홍수랑 난리 났어요. 그죠? BC도 산불이 막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뭐야 그 제가 아까 그 사진은 제가 이 이미지가 좋아서 갖고 온 건데 그죠? 특히 외국인들 못 사게 지금 텍스를 외국인이 사면은 20%를 먹인다고 했어요. 자, 왜 그럴까?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특히 어디? 중국 사람들. 우리는 이게 이 땅 사면 내끼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아직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 뭐 지금 돈 많이 번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땅은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년이 지나면 중국 공산당이 이걸 자기네 땅을 할지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내가 샀는데 내 땅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죠? 물론 캐나다도 뭐 근본적으로는 영국 왕실이 소유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뭐 난리 나겠죠, 그죠?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안정적인 캐나다, 뭐 정말 전쟁도 없는 나라예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전쟁 나기에 가장 가능성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쉽게 말해서 외국 군대가 캐나다 땅에 오려면 굉장히 추운 북극을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태평양을 건너온다든지 아니면 대서양을 건너야 되고 아니면 가장 무시무시한 미국을 건너온다든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특히나 미국과 또 가장 가까운 안전하기도 하고 영국 도미니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전쟁도 없는 나라고 정권도 안정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뭐 그 리버럴이 잡든 NDP가 잡든 뭐 보수가 잡든 이 내 재산에는 큰 영향은 물론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변화가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 서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부동산이 참 무서운 자산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얘기 파생돼서 정말 많은 얘기했는데 이건 내일부터 또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주저리주저리 얘기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떻다? 캐나다 부동산은 이 자산화가 너무 정교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서운 자산이 됐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제목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다 오르네. 자, 미국 주식, 주택 등 대부분 자산이 급등세다. 오늘 주식 제가 지금 갖고 오진 않았지만은 다우존스 지수가 뭐 4,000포인트인가요? 4만 포인트인가요? 역사상 최고치를 어제 찍고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 찍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주택도 미국도 물론 이거는 보니까 일부 지역 예를 들어 텍사스나 그리고 플로리다 지역은 지금 부자들도 모이고 일반 사람도 많이 모여서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 워낙 비싸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가격이 오르고 있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 문제하고 이제 주택 문제가 겹치면서 좀 살기 힘든 지역으로. 근데 그것도 아주 일부 지역이지 나머지 지역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다운타운에 보면 노숙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 있잖아요. 그 일부 지역만 좀 그런 거지 나머지는 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미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자산이 지금 급등세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뭐 지금 그게 벌써 지금 막 1년 넘게 된 얘기예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니 하면서 엄청 급격하게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분명히 올해 초에는 분명히 떨어질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경기도 너무 좋고 물가도 워낙에 지금 드세고 있고 그죠? 그 사이에 또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은 막 거의 막 1억 넘었네 막 이런 얘기 엄청나게 들렸어요. 그죠? 아, 이제 그 모든 자산이 사실상 오르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금리가 낮냐? 금리가 낮지 않아요. 금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몇십 년 만에 뭐 16만인가요? 그 사이에 최고치를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 지금 합리적인 투자 선택이 많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그런가요? 요즘엔 다 비싸서 사기가 저는 살 돈이 없어요. 근데 저는 늘 상상을 하잖아요. 아, 내 돈이 있으면 내 돈이 있다면 아, 뭘 사고 싶다라는 상상을 하는데 다 비싸 보여서 어떻게 사지?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조지아주 64세 은퇴자는 나는 미국에 베팅했다. 결국 이제 저거는 쉽게 얘기하면 미국 인덱스 펀드에 어디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펀드를 샀든지 그럼 인덱스 펀드를 많이 있으니까 매우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 가서 떨어질 거라 많이 얘기는 했지만 안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채권 같은 안전한 투자처로 일부 돌리는 친구의 권유를 따를 생각이 없다. 이분은 여전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우상향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캐나다 보면 다 오르는데 보험료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음식 가격 우리 이런 거 다 기름 가격 오른 거 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보험료도 확 올랐다. 보험료는 저도 이제 이쪽 사업은 잘 모르지만 참 옛날부터 느끼는 건 은행하고 보험 쪽 업은 참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 세계의 어떤 기득권을 잡는 이게 뭐라 그러죠? 다 까먹었어. 그 다 용어를 까먹었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 좋은 나라. 뭐 옛날에 네덜란드였고 그게 뭐 스페인을 넘어갔다가 영국 갔다가 지금 미국으로 넘어온 상태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 지금은 아직도 보험의 최고 보험 회사들은 이제 네덜란드에 많이 있잖아요. 영국도 많이 있고. 얘네 네덜란드가 최초였는데 그 영국으로 이전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험료 참 좋은 게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주는 게 종이 한 장이야. 네, 축하합니다. 컨트랙 뭐 써가지고 종이 한 장 줘요. 보장은 이거 됩니다. 아무것도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국은 뭐 거기서 뭐 장난감이나 뭐 청소기도 주고 이런 거 막 주잖아요. 막 기분 좋으라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도 돈을 냈는데 주는 건 종이 한 장이에요. 돈 얼마 디파짓 하셨습니다. 자, 참 돈의 최고봉은 은행이고 보험회사다라는 생각이 늘 하는데 보험료도 확 오른다고 합니다. 뭐 아마 계속 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보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마 요즘에 자연재해가 늘어나서 올랐대요. 제가 볼 땐 이게 아마 그 좋은 어떤 핑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오르는구나. 모든 게 오르는데 보험료도 종이 한 장 주는 보험료도 오른다. 왜냐하면 보험료도 당연히 보험회사도 인건비나 뭐 예를 들어 사람이 나가서 그런 어세스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어세스하고 이런 모든 거에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그죠. 오르고 있다. 그 와중에 근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돈 쓸어 담은 엔디비아가 5천억에 본사 땅을 매입했대. 실리콘밸리. 우리 실리콘밸리 막 주고간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주도하고 있는 엔디비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지금 막 힘들어하는 실리콘밸리 뭐 그 커머셜 뭐 거기에 죽었네. 어떻게 보면은 그 엔디비아 입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 후려쳐서 사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5,077억을 해당하는 용지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근데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돈 많이 벌면 결국은 부동산 사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 결국은 부동산 사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계 반도체 주도하고 있는 엔디비아도 결국 돈 많이 벌어서 가장 좋은 곳 실리콘밸리에 땅을 사더라. 결국 부동산 투자하더라. 뭐 딴 얘기 아닙니다. 뭐 저도 잘 몰라 이런 얘기. 그래서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하는구나. 근데 미국도 보면은 오늘 이 기사 나왔구나. 자, 미국 경제가 최적의 시나리오 가고 있다. 소프트 랜딩. 경제가 지금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뭐 그 실업률이 좀 나오긴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굉장히 감당하기 좋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뽑기 좋은 정도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유지되고 있지만 어쨌든 한 번쯤은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최적의 시나리오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다.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캐나다도 얼마 전에 그 직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금리도 지금 떨어뜨리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캐나다 또한 굉장히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기사 많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살아나는 주택 시장 매수 심리 들썩. 자, 4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비 1.5% 증가. 집값도 쑥 평균가 100만 달러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건 밴쿠버 얘기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아니구나. 꼭 밴쿠버 딱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 프레저밸리 말고 그죠? 여기는 이제 메트로 밴쿠버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다 아실 거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주택시장 매수 심리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매수 매물이 많이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판매가 소폭 감소하는 등 약간 좀 늘어났는데 또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균형 잡힌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균형 잡힌 시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에 집 사기가 참 좋은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식이나 이렇게 뭐 부동산을 보면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얼마의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매물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니면 저거 딱 두 개. 근데 그것도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내가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되게 애매해. 뭐 다운사이즈도 마찬가지고 내 집을 팔면 다른 집을 사기가 너무 애매한 시기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매물이 되게 많으니까 내 집 팔고 뭐 새로운 어떤 여러 옵션을 두고 사기가 너무 좋은 시기가 돼서 제가 볼 때는 매수 심리가 들썩해서 뭐 가격이 막 오른다기보다는 이 거래량이 막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기가 참 좋은 시기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어폴더빌리티는 굉장히 안 좋고 그죠? 그리고 뭐 그 모기지가 막 6% 가까운 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5%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그래서 그게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택 사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주식 가격, 뭐 비트코인, 뭐 그런 암호화 자산 세상의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도 차례가 되면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좀 빨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기가 되게 좋은 시기에 왜냐면 매물이 많다 보니까 옵션도 많고 내가 선택할 것도 많고 매물이 많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또 거주지에 따라서는 좀 후려치는 것도 조금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 빨리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사놔서 뭐 몇만 불 깎아주는 거 뭐 괜찮지. 나 빨리 팔고 나 딴 데 이사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분명 있을 거잖아요. 잘 찾아보시면 좋은 매물 그래도 조금 더 후려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날씨가 좋아요. 요즘에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